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신규식입니다. 오늘은 충북도민 여러분과 새로운 동행을 희망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오늘 토론회는 두 분 후보의 일정 관계로 부득이 5월 19일 사전 녹화에 방송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60분 동안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두 분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시작 인사로 토론회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철당간에 있는 성안길에서 태어났습니다. 5년 동안 그곳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남주동 시장의 노점상이었습니다. 중국집 주방일을 배운 아버지께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차부에 청하원이라는 중국집을 차려놓고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5남매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청천초등학교, 청천중학교를 마치고 청주에 다시 와서 서운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주말에 쌀 대학 옥수수와 그리고 꿀고구마를 생산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귀양귀촌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괴산 청천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정치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나라든 국가든 또 기업이든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트리플 악셀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에 성숙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넘치는 그런 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생태환경이 유지되는 그런 도가 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국가, 기업, 사람들의 교육이 모아져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의 소신을 가지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다른 당을 비난하지 않고 흑색선전 인신공격이 없이 깨끗한 선거로 일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북도의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충북도는 앞으로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님께도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이 키운 진짜 충북 사람, 충북을 앞으로 키워나갈 충북 전문가, 기업 유치 전문가 노영민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가 여러분들의 일상 회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청주와 우리 충북이 그동안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온 여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송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유치했고 호남 고속전철에 오송 분기역을 유치했습니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이루어냈고 청주 청원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오창에 방사강 가속기가 들어오고 음성에는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민과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하나로 뭉쳐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충북 참 어렵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서울에 가면 정말 수도권에 치이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에 치이고 같은 충청권 내에서도 대전 충남에 치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자존심마저 잃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 다시는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는 충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자랑스러운 그런 도민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회의 백미인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간단한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민선 7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도지사가 되신다면 지난 민선 7기의 성과 가운데 승계할 사업과 원점에서 재검토할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님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그동안에 이지성 지사와 또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의 핵심적인 기업을 왜 유치하지 못했을까? 현대자동차의 부품 공장을 좀 더 유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송의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칼 캠퍼스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R&D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기 위한 롱빔 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롱빔 연구소를 설치해야, 롱빔 라인을 설치해야 우리는 인체와 또 그 의학과 그리고 동물 실험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예 마스터십 같은 행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11분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일단 지난 그 도정의 연속선상에서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계승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오창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호축 발전 전략입니다. 대신에 좀 부족하고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내 균형 발전입니다. 충북도 내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권과 남부권의 우리 충북 도민에 대해서 그러한 서운함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 분야입니다. 이 복지 분야 역시 그동안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경제 부분에 비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각 10분이고요. 규칙은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 아니오로 단답만 요구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토론 도중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나친 비방이나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논쟁은 제재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시간 10분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 지역 정치인들이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도시의 양적 팽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합니다. 또 우리 노영민 후보께서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에 또 도민들과 함께 기여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GDRP가 67.8조 원이 돼서 전국의 3.69%, 4%는 미만이지만 그것도 성장이 돼서 성장률은 전국에서 2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충북 고용률이 15세에서 64세까지 71%로 전국 67.8%보다 높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전국 평균보다 월 평균 노동시간이 2시간 10분이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약 1년에 300만 원 정도가 작습니다. 평균이. 그리고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전국의 7위고 개인 소득으로 보면 15위가 되고 그리고 민간 소비는 17위가 되고 이 도정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최하위에 달해 있습니다. 투자 유치로 충북 지역 생산이 많이 늘었지만 그것이 내실화로 또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유치된 기업의 상당 부분이 영세한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이 도민들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마치 현직 도지사로서 재선에 출마한 그러한 입장으로서 저를 지금 이렇게 묻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은 핵심은 결국은 철학과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 중심 개발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국회에서 법, 예산, 정책 모든 것을 두고 싸워왔습니다. 이런 책임이 이제 국민의힘 야당에도 있다, 그런 말씀을 그냥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충북의 벤처기업이나 창업 또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충북 창업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약 1,000억 정도를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 약 10억씩을 내고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7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시에 432 해서 약 100억, 그래서 170억, 그리고 도에서 80억 정도가 출연하면 250억 정도를 출연하게 되는데, 이것이 4년 모아지면 1,000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청년 창업을 포함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적재적소에 돈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북 창업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이 약 5,000개 정도를 수출 전략을 만들어서 도와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 전략화에 초점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질 좋은 일자리를 10만 개 확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주장, 충북 창업펀드,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전략, 그리고 10만 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항상 공약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 10만 개가 아니라 20만 개면 더 좋겠죠. 어떻게 1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00개의 기업을 수출 전략화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코트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지사가 되면 코트라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직접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충북 창업펀드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송역에 마이스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즈니스 투어가 가능한 그런 컨벤션 센터가 아닌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결정, 이런 노력은 상당히 현재의 충북의 실정을 고려한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마이스 산업에는 컨벤션 센터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른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컨벤션 센터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전담과의 신설은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것은 양당 후보들한테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면 이건 청주시장이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볼 때 제가 있었던 안산이나 일산의 경우에 비해서 볼 때 너무나 체육시설이 뒤떨어져 있고 낙후되어 있다.
스타디움과 야구장이 규격이 맞지 않아서 경기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거의 5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노후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문화 공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시민들이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서 청주랜드라는 데 가봤습니다마는 또 동물원을 포함해서 여러 시설을 볼 때 실내 테니스코장 하나도 만들지 못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도시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그리고 도심으로 밀려 들어와 있는 그 교도소를 옮기는 문제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도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문화공간이 태부적이고 체육시설이 이렇게 태부적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과 시정을 맡고 있었던 이 민주당 정권 그리고 이 12년 동안 도정을 맡고 있었던 도지사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 더군다나 교육이 이렇게 수능 최하위에 가 있고 그리고 학생이 440명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런 도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그런 여기에 도의회와 시의회를 장악했던 이 민주당 정권이 과연 이런 교육 문제와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미세먼지의 80%, 70, 90%가 단양과 제천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이 참 적반하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50년 만에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 타박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 김영환 의원 뭐 하셨습니까? 서울에 가셔서. 아니 장관할 때 지역에 뭐 하나라도 해놓은 거 있습니까? 국회의원 사선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을 다루는 것인데 국회의원 사선하시면서 맨날 국회 표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역 발목 잡는 표결에만 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그 증거 다 드려될까요? 네,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 그동안 국회의원 사선하시면서 장관하시면서 우리 충북을 도운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발목만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의회가 마치 지금 현 도의회는 민주당입니다. 다수가. 제가 그 전에는 제 국민의힘이었어요.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아니, 답변을 그러니까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일단 후보님 아니 50년 만에 제 발언 시간이니까 30초는 지나셨으니까 충분히 하셨잖아요. 네, 제가 김 지금 후보님. 저 청주국회의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국회의원을 3번, 4번 하신 분들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지금 제가 안산국회의원을 하다가 왜 청주에 와서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나가셔도 고향 사랑이라는 게 있죠. 고향 아니 사랑. 왜 그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맨날 반대만 하시고 수도권만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이게 네. 규율을 어기는 네, 거가 네, 되죠. 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아까 미세먼지가 80, 90%가 단양과 제천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라면 제가 말씀 드릴까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예. 해명하세요. 8, 90%라고 하지 않았고요. 7, 80%라고 했고요. 네네. 네. 그리고 7, 80%가 그 단양 제천에서 발생한 건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을 지금 미세먼지로 착각한 데서 오신 말씀이죠.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그 NOx라든지 XOX를 다 포함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주도권 토론 공약 검증 첫 번째 순서부터 너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님께도 10분을 드리겠고요. 이 토론 끝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보님들 동의 받아서 다소의 시간을 다시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럼 노영민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윤석열 정권과 김영환 후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실히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경 예산입니다. 예산은 가장 확실한 국정 철학의 반영 지표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비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지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우리 충북 지역에 지금 배정된 정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애써서 배정한 SOC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이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청주에서 음성, 제천, 이쪽으로 가는 충청 내륙 109 126억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영동에서 보은에서 청주로 오는 충청 내륙 209 이거 역시 107억이 또 삭감돼 버렸습니다. 남일 북일 109 국대도가 또 108억이나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400억 중에서 100억 이상이 삭감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종 안성 고속도로 이거는 세종하고 오선 지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286억을 또 삭감했어요. 그러니 충북과 세종에서만 1100억 정도의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수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제일 먼저 예산을 깎아내는 것이 바로 이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을 깎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충북 예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 충북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리 충북 지역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우선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소상공인들을 빨리 지원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9일도 되지 않아서 이 정권을 심판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환을 묶어서 심판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출연하고 나서도 지금 총리 인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공백으로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22일 날 방한을 하는데 공항에 영접할 총리가 없습니다.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은 1분 드렸습니다. 네. 네, 저는 1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판단을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추경은 말입니다. 예? 이 코로나 추경 59조입니다. 59조 중에서 53조는 문재인 정부가 넘겨준 돈으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 돈을 기존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은 과연 이 현재의 편성된 예산 중에서 어디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국정 철학의 반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에서 이 지출 구조 조정의 핵심을 국가 균형 발전 예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무슨 뭐 바이든이 어쩌고 총리가 어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출연한 지 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어요. 예, 저도 좀 한 20초만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예산 편성권은 어디에 있느냐? 정부에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제출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 정당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저까지 몰아서 공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도대체 국회의원을 사선하신 분이 도대체 뭘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래, 말씀하세요. 예산 편성권과 제출권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는 삭감할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왜 우리 유권자분들을 혼란스럽게 개수 조정도 하고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죠. 국회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제 이번에 SOC와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들은 그 정기국회 예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화급하게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위한 그런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다 자꾸 SOC를 지금- 갖다 넣기 때문에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59조의 예산 편성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가 넘겨준 돈이 53조를 넘겨줬어요. 현금으로. 아니. 네? 문재인 얘기 정부가 들어보세요. 넘겨준 돈은 문재인 대통령 아이, 돈입니까? 아니. 예? 정부가 국민이 낸 아니 세금을 도대체 왜 가지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냐니까요. 제 질문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시잖아요.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아니, 해야죠.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뭐냐면 59조의 추경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추경에서 53조는 지난 정권에서 넘겨준 돈입니다. 나머지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지출 구조 조정에서 왜 하필이면 국가 균형 발전 예산에 칼질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충청도의 도로 건설이라든지 SOC 건설에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 SOC 예산은 제가 받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받아오실 거면 저기 뭐 아무튼 코로나, 국회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나무를 심는 일이라면 지금 뚝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민주당은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소상공인에게 줄 돈의 90%는 지난 정권에서 이미 돈을 넘겨줬다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10% 그것을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지출 구조 조정을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을 손을 대서 우리 충북 지역의 SOC 건설을 대폭적으로 다 삭감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을 삭감했는가 이것을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 대통령 취임한 지 9일밖에 안 된 정부에 대해서 할 수 그러면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정권이라는 얘기라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아주 예. 그리고요 국회는 예산 편성권도 없고요 예산 제출권도 없어요. 그리고 증액 권리도 없어요. 그것은 정부가 동의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정부를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설득을 지금 미리 하셨어야죠. 그런 그러면 아니 지금 이거 지역의 그런 SOC 예산은 다 삭감시켜 놓고 이제 와가지고 설득한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가 절대로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정권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리고 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이 충청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은 예. 항상 충청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항상 충청도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는 이렇게 이기지 못했죠. 충청권이 이번에 지난번에 MB 때는 더 많이 이겼습니다. 윤석열 MB 때 더 많이 이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더 많이 이겼습니다. MB 때와 박근혜 대통령 이 두 정권 임기 동안 충청북도에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통령이고 우리 저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을 반대하는 분이고 또 그거에 편성한 그렇게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김영환 후보께서 50년 만에 진짜 총선 2달 전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철학과 가치와 노선이 항상 수도권 중심 사고였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에 관한 지지하는 국회 입법이 오면 다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니 우리 지역에 사과를 하셔야죠.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다 부표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부표를 던졌습니까? 아이고 수정법도 부표 던지시고요. 제가 다 그거 다 자료 뽑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말이 그렇게 없으셔요? 네, 아니, 명예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명예예요. 거군요. 하셔요. 잠시 조금 평정심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 후보님께서 어차피 뭐 이 냉정한 논쟁을 하실 뿐이지 뭐 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도 아실 테고요. 일단 분위기를 한 타임 잠시 좀 이렇게 좀 냉각을 좀 시켰다가 가는 의미에서 공통 질문 좀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 분권 혹은 지방 자치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라고들 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재정은 여전히 중앙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독립,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신지 순서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님께서 1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면 그 기업체 유치 이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유치 전문가인 노영민이 이루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확보도 한 방법이지만 이 부분 역시 결국 자치단체장의 성실성의 문제다. 진실성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유치를 통한 자주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 가시겠다. 이게 골자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님의 해법도 확인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분권의 도입이 조속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은구는 9.5%, 그리고 영동구는 8.1%, 계산구는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재정 분권이 도입이 돼서 이런 시군구에 돈을 배정하는 그런 뭔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균형적인 예산 편성 지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소멸지역에 대한 교부세를 신설해 가지고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 발생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동안 여기서 논란이 됐던 시멘트세라든지 쓰레기 반입 환경시설세 같은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지역의 내수 오창 또 북이면 이런 데에 소각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이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질문에 비해서 답변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후보자 자질 검증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각각 10분씩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규칙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실은 여느 다른 토론에 비해서 두 분 후보님께서 상대 후보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많이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다만 말씀이 좀 덜 엉켜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사전 조율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님께 10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마무리 짓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김영환 후보님께 답변할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시면서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사고와 정책과 입법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소신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은 그러면 그 소신이 바뀐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한 번도 수도권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수도권 국회의원이 있고 충청북도 국회의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모든 입법과 그런 예산 활동 그리고 감사 활동은 모두 다 국익을 위한 것이었지 수도권을 위한 그런 일은 제가 생각할 때 한 0.1%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오랜 넉넉하게 시간 동안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영환 후보님은 제가 보기에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을 위한 것이 경제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성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결국은 수도권을 위한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만 놓고 그 국가 그 어떤 정책의 판단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떨어져도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라.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타에서 서령 그 비용 대 편익 비율이 1 이하가 나오더라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선에 그 경기도 그 고향에서 출마하실 때도 성명서까지 내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그 예타 면제 받은 것을 반대하시고 계속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뭐 몰랐다고 발언할 하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변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니면 사과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예. 제가 고양시에 출마했을 때 과밀 억제 지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것은 충청북도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충청북도에 예타를 반대했다니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타에 일반적인 수십 개의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고요. 예, 충분히 시간 드렸는데 그때 예타 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내셨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라고 예타 면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타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예타 면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10초만 주십시오. 제가 그 예타 면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신공항에 대한 그 성명서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들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저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공격이다. 아니, 그런 저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과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이렇게 핑계만 대시는데 의원은 앞으로 충북도지사가 되시면 대한민국 도지사입니다. 충북도지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지사로서 국정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 되고 대통령과 논의해야 되고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저런 생각을 가지면 누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큰 광역자치단체의 지사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충북지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는 백전백패합니다. 충북은 아직까지 힘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고 원칙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충북은 인구도 경제력도 3%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경기도지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여야 합니다. 네. 충청북도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놓고 제 주도권입니다. 예, 가장 우선시 놓고서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예. 네, 아니, 이제 뭐 노영민 예. 실장님은 국정을 담당해 보신 경험이 있고 중국 대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참 좀 의외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충북을 위해서 충북의 그 국회의원처럼 말씀하시지만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북을 이해를 반영하는 건 옳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충북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충북은요. 그 정도 해야 그러니까 간신히 충북의 이익을 지킬까 말까 알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알겠고요. 충북은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래도 이따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을 충분히 우리 주셨습니다. 후보님이 저한테 주신 것보다 훨씬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예, 제가 두 번째 주도권 질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뭐 네거티브 안 하겠다, 비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보다도 더 우리 캠프에서 지금 화가 나는 게 이 정책 문제입니다. 아니 그 정책을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김영한 후보 캠프에서 우리가 무슨 정책을 내면 몇 시간 후 아니면 며칠 후에 거의 유사한 정책을 또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정책 베끼기가 도를 넘었다. 이제 요게 그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 예, 요게 그 표입니다. 요게 그 표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출생아에 대해서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녀 양육 수당을 지불하겠다. 이걸 제가 공식 발표한 게 3월 31일입니다. 70만 원 아니? 70만 원. 네, 5년간 70만 원. 네. 그랬더니 자기 정책도 지금 제대로 못 알고 계시죠. 아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공약이라 제가 그거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무슨 뭐 그 양육 수당을 60개월은 똑같은데 70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100만 원을 준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우리가 4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더니 꼭 일주일 후에 세계 인류 공공 와이파이 충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그 뭐 스포츠 클럽법에 근개한 뭐 조례 재개정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확대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주일 지나니까 스포츠 클럽 지원 확대. 중부권 최고의 그 어떤 테마 어떤 파크 유치하니까 가족놀이공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영어로 발표하면 한글로 바꿔서 공약을 내고 우리가 어떤 거는 한글로 하면 또 영어로 바꿔서 공약을 내고. 근데 일치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액은 항상 키웁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그 생신 축하금 20만 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이것은 4시간 만에 우리는 30만 원 이렇게 또 바꿔서 또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이거는 저는 도의상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좀 그 농민수당 뭐 1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그랬다니까. 알겠습니다. 30초만 주시죠. 아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안 끝나가지고요. 농민수당을 1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예비 공보물에는 후보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당초에 영세농가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것도 또 바꿨어요 또. 똑같이 농민수당 100만 원으로 또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청주 조정지역 대상 해제하니까 이것도 역시 얼마 있다가 또 똑같은 말씀하시고 AI 영재고를 혁신도시로 하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뭐 오송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또 그것도 우리도 혁신도시로 바꾸겠다. 뭐 바꾼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의 모든 공약을 아주 유사하게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30초만 그 다음에 또 마무리 발언하셔야 돼요. 1분 13초씩이나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출산수당 있잖아요. 출산수당은 우리는 1,000만 원 일시금 지급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70만 원 주겠다고 우리는 100만 원 준 걸 뺏겼다 그러시는데 출산수당 1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한테 3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은 보은, 영동, 진천, 음성, 단양, 옥천, 증평, 옥천이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3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출산 30초 더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셔야 30초밖에 안 남아서. 네.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그리고 뭐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거요. 제가 확답을 합니다. 그거 실현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그게 5년 4조 든다고 했는데요. 우리 충북도의 재정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하신 겁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아무튼 공약 베끼기 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리고 이제 또 뭐 청주 지하철 그 시대 연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베껴 가시겠습니까? 네, 뭐 10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님께서 자질 검증 10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영민 실장님 또 후보님 너무 제 공약 베끼기 이런 거 준비하시냐고 너무 시간 많이 쏟지 마시고 계속 좋은 공약 발표해 주시면 제가 좋은 거 있으면 계속 베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1998년인가 2000년 그때 2000년대에 애트리로부터 퀄컴사에게 상용화 기술료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을 국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해서 애트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애트리가 퀄컴사로부터 3천억을 받았습니다. 기술료를. 저하고 김영호 의원이 주로 주장한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장관이 되고 돌아오니까 감사표를 가져왔습니다. 그 3천억은 충청도 도민을 위한 겁니까?
수도권을 위한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영민 의원도 그때 지식경제위원회에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미 FTA가 있을 때 유통법 상생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같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반경 500m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충청북도 전통시장만을 위한 것입니까? 전국적인 전통시장만을 위한 것입니까? 또 답변. 제가 조금 이따가 하시죠. 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들어 가지고 1997년 8년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통신요금을 30% 감면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의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그 논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이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것이 충청북도를 위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착각을 좀 기억에 혼동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 유통산업발전법 때는 의원님께서는 이 법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제가 발의했고 제가 만드는 법이고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초정 대상이라는 상까지 받은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받았던 겁니다. 이게요.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름을 바꿔 말하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는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노영민 제가 만든 의원이 법입니다. 기여를 하고 개정을 하고 아니,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제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인정하겠습니다. 한미 FTA 때 우리가 그것을 개정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법안 소위위원도 아니었습니다. 지식경제위원장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법안 소위위원이 아니셨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진료 후불제 이거 공약 뺏기기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충북을 레이크파크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이크파크라고 하지 마시고 호수공원이라고 하세요. 그냥 아니, 한국말로. 호수공원을 하든 예. 호수 파크를 하든 그건 제 정책이니까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충청북도가 무엇인가? 충청북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슨 차별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는 무엇인가?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도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서 충청북도를 내려다보면 오른편으로 백두대간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아래로부터 금강과 남한강이 상류를 역천을 시작하면서 많은 호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단양호, 청풍호, 그리고 충주호, 괴산호, 그리고 청남대가 있는 대청호 이런 호수가 널브러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수가 많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저수지가 726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대간에는 조계종 절만 82개가 있고 수많은 명사찰들이 있습니다. 구인사의 본사가 있고 법주사가 있고 또 영국사가 있고 이 주변에 많은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고 또 이야기, 전통, 문화, 역사 이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이크파크에 대한 구상입니다. 이 구상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관광단지로 엮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에 국비를 강력하게 투자하고 인프라를 투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야기 관광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고 가는 관광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은 하루 자고 가는 사람에게 10%를 감면하고 이틀 자고 가는 사람에게 숙박비 20%를 감면하는 이런 제도를 해서 이 도 자체를 부유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단양의 마늘부터 시작해서 괴산의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충주의 사과부터 그리고 영동의 이 과일 천국부터 시작해서 보은의 대추까지 이 특산물과 이 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야 된다. 찾아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사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관광단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은 독창적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던 이 호수가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나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보다 호수가 많은
백두대간을 갖고 있는 이 충청북도를 관광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관광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제 주장은 그것은 베낀 겁니까? 아닙니까? 베낀 겁니까? 그리고 노영민 후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뭐 호수공원 하신다고 하시면서 충북에 호수가 많다 하시면서 단양호, 청풍호, 충주호, 괴산호, 대청호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마치 호수가 뭐 많은 것 같은데요. 단양호, 청풍호, 충주호는 다 같은 호수를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호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괴산호는 그 뭐 괴산 수력발전소 위에 그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개발하기가 그렇게 뭐 용록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청호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 수질 알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난관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난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발상, 통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뭐 그 그리고 이제 호수공원을 만들 때 그 주변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광 명소로 만든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뭐 지난 3년 동안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김장 체험 사업을 해서 절임 배출을 하는 괴산에 이게 그 달천강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김장을 팔아야 된다, 완제품 팔아야 된다는 생각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임 배추와 김장을 버무려서 이것을 와서 그 버무려서 가져가는 그런 김장 체험 사업을 했는데 4명의 농부가 시작한 이 일이 23톤을 팔았습니다. 청천면에서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시에 남는 인력과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연결하는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농촌 문제의 해결이다. 즉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지금 공무원이 60세 이전에 그 퇴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건강이 왕성합니다. 이런 분들이 도시 농부로서 등록을 하고 이분들이 농범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은행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런 그 도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루에 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주는 도시 농부들의 일당을 그 셔틀을 마련하고 충분히 공급해서 4시간 노동하는 도시 농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은행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인력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가 14만 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4시간 하면 7만 원인데 농번기에는 10만 원을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급할 때 사람들을 데려다가 옥수수를 따고 고구마를 캐고 고추를 따고 이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농촌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루나 이틀 사이에 완판을 했고 그쪽 지역의 고구마와 그리고 옥수수를 상당히 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30초는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팔아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런 농촌 문제에 대한 저희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25초 남았네요.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홍수출하되는 경우에 폭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그러한 그 충청북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농부요, 그 농사 지어본 사람이 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두 분의 진짜 경륜이 묻어나는 대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두 분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확인하기에는 60분이 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새삼 오늘도 느꼈습니다만은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지사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준비한 1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분씩 마무리 말씀하시고 토론을 마치겠는데요. 끝인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님께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입니다. 경제성을 내세워서 이것을 무력화시킨다면 그것은 반헌법적 사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의 일관된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
베끼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보다도 더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와 공약 팀들이 밤잠 안 자가면서 만들어낸 공약을 그 공약이 좋다고 해서 숫자 하나만 바꿔서 즉시 다시 포장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공약 뱉기가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한 노영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님의 끝인사 듣겠습니다. 네, 정말 억울한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참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요리조리 양지를 찾아다녔으면 8선 의원이 됐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을 반대했습니다. 운동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옹립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저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낙선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인으로 남았습니다. 비리, 막말, 전과, 스캔들 하나도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 돼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충청도의 자존심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능력이 있고 인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대통령과 언제나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서 충북의 도약의 도구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란 무엇인가입니다. 다른 생각과 다툼을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덜 아프게 해결하는 분이 도민 여러분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CJB도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